공간이라는 말이 나오죠. 우리가 일상용어로서도 공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. 그런데 수학에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용어로서의 공간이랑은 결이 좀 달라요. 수학에서는요, 이 공간이라는 것은 곧 집합입니다. 그냥 집합은 아니고요. 이 집합에 어떤 특별한 구조를 부여시켜준 것을 우리는 공간이라고 불러줍니다. 이 현대 수학 책에는요, 대다수가 집합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1, 2, 3 이렇게 세는 자연수들 있죠. 1도요, 하나의 집합으로 정의가 됩니다. 2도요, 하나의 집합으로 정의가 되고요. 그런데 집합론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 그 하나 자체만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. 집합의 기껏해야 원소가 몇 개 있다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, 집합에다가 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 공리들, 그러니까 조건들을 부여시켜 줍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 집합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서 서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이 집합에다가 8가지 혹은 책에 따라서 10가지의 공리들, 즉 조건들을 부여시켜줘서 그러한 구조를 심어줘서 벡터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벡터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형대 수학의 주 대상으로 삼았었죠. 이제 마찬가지로 집합론이라는 과목에서는요, 이제 후반부쯤에 우리는 집합에다가 순서 구조를 부여시켜줘서 순서론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또 공간을 만들어줬고요.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? 집합에다가 우리는 위상 구조를 부여시켜줘서 위상 수학의 대상인 위상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. 결국 이제 함수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집합에 이제 부여된 특수한 관계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거든요. 그 관계, 릴레이션의 일종이다. 그래서 이 집합으로부터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부여시킨다 혹은 정의한다라고 한다 치면 사상은요, 집합만이 그 대상이 아니라 이 집합의 수학적인 구조까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사상이라는 용어를 쓴다. 지난 시간에 위상구조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. 위상구조. 이 위상공간에는 기본적으로 집합이라는 게 그 대상이라는 게 일단 있고요. 그리고 우리는 늘 이 위상구조라는 것을 같이 논하죠. 위상구조든 뭐 대수구조든 아니면 뭐 순서구조든 어떤 구조를 같이 논해주고 싶다, 집합과 더불어서 논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사상이라고 저는 용어를 써주고요. 이 구조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집합만 얘기할 때 저는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, 맥락적으로 사실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. 함수랑 사상은 상당히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짓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.